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제28회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 종류 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주택 재건축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안전진단은 건축물과 연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보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장 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2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 3항에는 그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택단지 건축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기 2번이었고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장 군수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4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명칭이 바뀌었죠.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내용이었고 5번 시장 군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출을 하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군수에게 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임의 규정이었고 보기 5번은 강행 규정처럼 나와서 보기 5번이 정답이 되었던 거고요. 그 보기 2번에서 봤던 그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택단지 건축물은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 불가피하게 이 천재지변이라는 상황이 생겼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전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역시 위반권자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위반권자가 역시나 인정하는 건데 보기 2번처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비구에 포함된 경우 4번 네 번째 시설물의 안전 등급 자체가 이미 D 또는 2등급으로 낮게 나왔을 경우 5번 노후 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이 부분은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28회 때 출제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리고 보기 3번, 5번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유형이 통합이 되었죠. 2018년도 2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었죠. 이 60번의 내용은 이것도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좀 평소에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내용이에요. 답은 2번이었는데 주택 재건축 사업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다. 이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재건축 사업 대상이 아니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었거든요. 그 보기에서 좀 내용이 어려웠지만 이 철거민이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어떤 지역에서 수립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입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18년도 2월 달에 개정된 그 정비 사업의 통합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다음 61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바로 정답은 4번이었는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이었는데요. 사업 시행 계획은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초기 단계죠. 이때 뭐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 초기에 수립되는 계획인 거고,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토지를 이제 분양하기 또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나왔으니까 이 시행 계획에 정하는 게 아니고 이 관리 처분 계획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79조 2항이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여기가 3번이 아니고 2번이었네요. 자,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시행에 건설된 임대주택이 아니고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 국민주택 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면적이 어떻게 되죠?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죠. 이때 사업 시행자가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된 경우에는 하는 거고,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사업 시행자가 인수자에게 공급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자, 바로 세서를 보면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 시도지사의 요청이 아니라 이 세입자와 토지주택을 소유한 자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 자, 2번에 보면은 장관부터 이 토지주택공사가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세입자와 이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토지는 소유 자체를 이 분양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국가나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들이 소유를 하고 있대. 이 토지는 임대고 해당 그 토지에 건축되는 건축물만 분양을 받는 그런 형태의 주택 형태가 되겠죠. 4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 대상자 외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법 제79조 제7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었죠. 5번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이 관리처분 계획상에 보면은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을 하고,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을 하는데, 예외 1주택만 공급하는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법 제76조 제1항 라모, 요렇게 보기 5번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주택이 아닌 2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는데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었어요. 이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정비 기반 시설은 우리가 국계법에 살펴봤던 이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국어, 공원, 주차장, 공동구, 이렇게 어떠한 일단 특정한 구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되겠죠. 이런 걸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공동 이용 시설은 공동으로 말 그대로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놀이터나 마을회관, 작업장, 그리고 국판장, 세탁장, 노유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법 제2조에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63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시장 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또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기역처럼 이 세입자 세대수 자체가 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에는 이 동의 절차 없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니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었고, 디귿,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61조 1항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니은과 관련된 거였는데, 언제 어떻게 시행을 하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보기 니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만들어진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나 그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네 번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혼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로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법 제40조 1항의 이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정관에 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살펴보면 3번이었습니다. 이 대의원의 법정 의결 정족 수의 완화는 뭐 정관으로 정할 수도 없고 이 완화 자체가 되는 규정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